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 상륙 첫날부터 풍기 현상을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제넥신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넥신의 비만 치료제 GX-G6의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완료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제넥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과거의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는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는 괜찮은 모양인데, 다만 제넥신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 완전 후발주죠. 후발 상한가이기 때문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일 때 그때 선도에서 이렇게 바닥권 상한가를 갔다면 매우 좋은 모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단기 시세가 세게 나왔었고, 또 최근에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선도주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올 때와 후발주로 뒤늦게 움직일 때는 이후에 추가 상승의 확률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후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이 박스 상단 위에서 지지가 되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펩트론이 24.6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일라이 릴리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전고점이자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에서 3일간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오늘 시가가 8만 원 라운드 피겨 최근 고점 위에서 출발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거의 사상 최고가 등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었고 10월 달에 다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지난 8일에 일라이 릴리와 플랫폼 기술 계약 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대금이 3,600억 터지면서 25% 상승했었죠. 이틀 연속 거래 대금이 3,000억 넘게 터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5천억 터지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다만 힘있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첫 조정 확인하고 눌림목 매수 또는 매물소화 돌파 매수 계속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진단키트 및 백신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파마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17% 급등했는데요. 미국 IMD 최종 인수를 마치고 4개의 클리아 랩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오늘 거래대금 1960억을 수반하면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지지였던 자리, 그리고 나서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자리를 돌파한 거죠. 최근에 이렇게 미니박스에 가까운 모습인데 저항을 여러 번 받던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앞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저항에 부딪히고 완만하게 눌리고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거래가 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 위에서 지지 캔들 같은 게 나오면서 상승 쉬었다가 다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하는지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포드와 13조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뉴스가 나오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을 줄이면서 0.25% 마감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했다가 바로 이탈했었죠. 그러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 이 전저점이자 241선에서 아랫꼬리가 달렸는데 어제 장 마감 무렵에 계약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상승 출발하면 오하향 중인 5일선도 저항이고 이 앞에서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도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그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리면서 끝났습니다. 30분봉 차트로 보면요. 어제 장 후반에 상승을 하고 오늘 아침 시초가가 떴는데 상승했지만 일봉상 저항 영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눌리면서 끝났고요. 내일 이 30분봉의 22평 또 어제의 종가 부근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오늘 아침 시가 고가 부근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자리에서 매물수가 돌파한다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쌍봉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깨지면 다시 내려와서 이중바닥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가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전고점 저항이기도 하고 그날 고점이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을 받다가 지지받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이번에 저항으로 작용한 거죠. 전고점과 함께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 영역인데 전고점을 경신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그 당시 거래가 그 당시 기준 최고로 터졌죠. 그래서 당연히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상승할 때 거래 대비 윗꼬리 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기 하락 압력이 세게 작용했고요. 이번에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21선 지지가 이 윗꼬리 대량 거래 때문에 깨지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카데미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저항받던 자리에서는 그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는 돌파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여기가 지지 영역이 되는데 오늘 지지 캔들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한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왔고 요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횡보만 해줘도 다시 일정 부분 전고점 언저리를 향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는 최근 하락 대비 절반만 올라가도 어쨌든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 지지 캔들 나온 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눌림목 지지 매수를 노렸는데 그 지지 받았던 저점이나 이 저항 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깨진다면 단기 손절로 대응하고 다시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 강한 지지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10만원 라운드 피겨이자 이 회색선 120일 이평선 또 이 앞에서 저항 받다가 지지받은 자리 부근이죠. 그래서 1차 지지 영역, 2차 지지 영역으로 보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27%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강철비를 방어할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말 총 4,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월 7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잠깐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신고가를 냈지만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고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지 5일선을 깨는지가 중요하겠고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단기 전략 또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38.2%라던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지 캔들을 확인하고 눌림목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대형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줄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5일선이 깨지면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7.8% 급등했는데요. 주주 환원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요. 또한 전동화 사업 강화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슬로바키아에 PE 시스템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121선과 241선 두 개의 장기 평선과 전고점 그리고 그 전고점 그 자리는 과거에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 지지로 작용했던 자리죠. 접점이 많은 자리를 최근 횡보박스 거래량 대비 4-5배 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미니박스를 강하게 돌파했고 그러면 그 다음 저항까지는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저항, 이 전고점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평소 대비 다소 많이 올라서 상승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고요. 이 전고점 부근에 약간 못 미칠 수도 있고 약간 오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고점 부근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셀비온이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5,000원 대비 79%까지 상승했다가 플러스 37%로 마감했습니다. 시가 대비 계속 빠지는 모습이죠. 신규 상장주는요, 아침에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요. 첫 5분봉이 도지 형태로 끝나는데 그러면 그 도지의 고점이 단기 저항으로 될 수 있는데 저항받고 시가를 이탈했죠. 그러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하면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ASML이 실적 쇼크를 발표하면서 16%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도 4.69% 급락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같이 엔비디아 공부했는데요. 상승, 조정, 상승 완만하게 올라와서 상승 3파의 후반부죠. 크게는 상승, 조정, 상승의 후반부입니다. 이 앞에 하락이 가파르고 상승은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줄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면 이런 사상 최고가 저항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신했다가도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바로 공부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상향 중인 11선 부근에서 아랫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1선, 21선 부근에서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하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과정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랠리를 펼치려면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고요. 밋밋하게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음봉 매도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60, 120 데드가 났었고 하락이 강하고 최근에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121선 부근 또는 전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4일 연속 이 121선 부근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21선에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갈지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항 영역에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같이 공부한 이수페타시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4% 출발했는데요. 60일선과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양봉을 형성했고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전고점 121선 부근 저항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4, 5, 6월 소부장 대장이었던 YC는 최근에 거래가 마른 상태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8% 하락했습니다.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래 없는 종목,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등을 확인하고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옵틱스가 오늘 3% 올랐습니다. 요 121선 밑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 박스, 미니 박스를 형성했는데 이틀 전에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을 형성했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쉬어가는 음봉, 매물 소화 캔들의 형태고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5일선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시장 대비 다른 반도체주 대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힘있게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니까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되겠고요. 이 25,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이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돌파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매물 소화 돌파하는지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주봉 차트입니다. 2023년 11월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돌파, 급등한 이후에 지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깨진 이후에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봉 차트상 5위평을 깨지 않고 5위평을 타면서 연속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저항에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조정이 3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가 반대로 이제는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3주 정도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주 주봉상 지지가 형성되는 모습 나타나는지 일봉과 같이 지지를 확인하면서 지지가 된다면 눌림목 매수, 지지 확인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자리 또 돌파 양봉이 나오고 그 중심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각오하고 여기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 10만원 그리고 회색 선 121선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요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일 연속 음봉입니다. 121선이 저항이고 또 저항받던 자리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에서도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 근처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저항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 아니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지지 캔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사야 되는데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지 캔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봤던 에코프로 머티처럼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라면 긴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지거나 해야 되겠죠. 에코프로 BM이 요 밑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었고 여기 돌파 양봉인데요. 그 돌파 양봉의 중심 부근, 지지받았던 자리 부근 영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부근에서 지지 캔들을 확인하면서 공략을 노려볼 수가 있고 지지 캔들이 안 나오면서 계속 음봉이 나오면 다시 저점 부근 내려가서 이중 바닥을 만드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월봉 차트상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저지바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음봉으로 내려가더라도 설사 이 저점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다시 들어올리는 작용이
한 번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봉상 지지 캔들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9월 10일 이후에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8월 21일 이후에 먼저 거래가 확실히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선도했다는 얘기죠. 선도주란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에서도 에코프로 BM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저점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LG에너지솔루션의 어제처럼 이렇게 긴 아랫꼬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또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렇게 도지형 양봉 지지 캔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저항에서 부딪히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다시 이 긴 아랫꼬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분봉상으로는 30분의 22평 어제의 종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크게 이렇게 월봉상 박스권인데 박스 하단을 깼다가 저점이 조금씩 낮아졌지만 추가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을 제대로 만들고 박스 하단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박스 중심 내지 상단을 보러 갈 수 있다. 그런데 박스 중심 약간 못 미친 자리, 월봉의 22평 부근에서 최근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상승에 대한 첫 조정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월봉이었잖아요. 그럼 주봉상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봉상 지지, 지금 이번 주 캔들이 10주 이평에서 아랫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주봉상 지지와 일봉상 1차 지지, 2차 지지 있는데, 일봉상 지지를 보면서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눌림이 약하게 나오다가 매물 소화 돌파한다면 또 매물 소화 돌파한다면 돌파 매수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2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 최고의 주도주로 움직였었죠. 코스닥 일봉 차트랑 비교하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코스닥은 지난 3월 말에 고점 찍고 하락, 박스 하락이고, 크게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의 성격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위에 실리콘2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할 때 빠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 덜 빠졌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끝난 종목이라면 시장 급락할 때 올라간 거 다 또는 절반 이상 빠질 수 있는데, 빠지다가도 들어올리고 시장 빠질 때 빠지다가도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강력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스 상단 매물 소화 돌파를 한다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보러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다만 박스권으로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는 걸 보면서 반드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 상단에서 뻔히 부딪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안 팔고서 그 주식을 물리고 왜 내 주식은 못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돈 벌 자격이 없는 거죠.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그게 주식이든 지수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박스 상단에서 저항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박스 상단에서 여러 번 부딪히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박스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박스 상단에서 여러 번 부딪히다가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 하단 언저리, 전저점 언저리를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전저점 언저리에 거의 온 거죠. 이 박스 하단 전저점 언저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박스 상단을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 확인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연속 음봉으로 그냥 내려오면 그러면 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양봉으로 감싸 안는 이런 지지 확인 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저점 매수세를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펩트론이 전고점이자 사상 최고가에서 3일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시가 갭 돌파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터졌고요. 펩트론의 15분봉 차트를 보면 전고점 바로 아래에서 지난 3일간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박스 중심 위에서 어제 횡보 미니 박스를 만들다가 오늘 시초가가 박스 돌파, 시가 갭 돌파가 나오고 어제 종가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시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 갭 돌파 이후에 눌렸지만 저지바가 나오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고 다시 거래가 늘면서 시가 돌파, 아침 고가 돌파하면서 급등을 한 거죠. 어떤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할 때 종종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되는 흐름입니다. 5분봉 매매 내역을 보면요. 아침에 시가 갭 돌파가 나오고 시가 대비 눌렸다가 시가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서 시가 매수를 했고요. 상승이 둔화되면서 일단 매도를 했고 다시 그 아침의 고점에서 부딪히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에 돌파 매수를 했습니다. 또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매도를 했다가 재차 돌파하는 모습에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또 지지가 나오는 모습에 매수했다가 손절을 했고요. 오후장에 커비드 핸들 패턴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타 매매를 하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기준 가장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끝까지 단타 매매로 대응을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확률이 높은 자리 애매하면 하지 않는다. 대표님의 유튜브를 몇 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강의가 없을까 찾던 중 강의를 하신다는 공지를 보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해서 결국 듣기로 결정하였고 결과는 더 빨리 대표님 강의를 듣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애매모호한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반복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정말 잘 남습니다. 반복 훈련하여 내 몸과 뇌에 잘 새겨 놓는다면 기계적으로 매매하여 단타든 스윙이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미래가 그려진다는 게 너무 즐겁고 다음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시작하면 어차피 시장에 수업료를 내게 되는데요. 시장에 수업료를 주는 게 아니라 수업료를 내고 진짜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결국 시장에 더 적은 수업료를 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비만 치료제 및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국파마, 제넥신, 펩트론, 대화제약, 라이백 급등했고요.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 랩지노믹스, KPM테크, 셀리드, 텔콘, RF제약, 진원생명과학 상승했습니다. 방산주 S&T 다이내믹스, 에이스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현대로템 상승했습니다. 제넥신, 한국파마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펩트론, 랩지노믹스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펩트론은 의미 있는 신고가를 기록했죠. 오늘 코스피는 0.88% 하락하여 2610.36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650억 순매도했고 기관은 34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04% 하락하여 765.79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950억 순매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8%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네이버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KT, 현대모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유플러스, SK바이오팜,
LIG 넥스원, 삼성생명,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현대모비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SK스퀘어, SK바이오팜, 이수페타시스,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 네이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펩트론, 영풍정밀,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 JLK, 신성델타테크,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파크시스템스, 펩트론, 영풍정밀, 비올, HK이노엔,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알테오젠, 유진테크, 프레스티지바이오, 동국제약, 파크시스템스, 테크잉. 9월 말 이후 2주간 유튜브를 쉬면서 1억 계좌 프로젝트도 매매를 멈췄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국장이 어렵게 움직여서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이 물려있는 종목과 주도주급 종목들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